오늘은 그 댓글에 긍정론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고 있냐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떤 수치상의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정하고 기대치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스탠드앤포어스하고 무디스사에서 저점이 왔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 기사를 보면 사실은 자기들만이 보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 지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해서 사실 그 어떤 의미를 둬야 될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안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닥스 지수거든요, 독일에. 근데 보시면 오르다가 머리를 치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경제 재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임이 좀 빈약한데, 이런 움직임은 이제 영국 지수도 푸찌도 마찬가지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계속 오르는 것 같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지금 치고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푸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머리를 들지를 못하고 있고, S&P 500 지수를 보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히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이제 팍스넷의 그 매매 동향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치를 보면 우리 동학개미께서 그 매집해 주신 덕분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털고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동학개미의 승리 뭐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동학개미들이 뭐 매수해야 될 주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긍정론자들이 판을 치는 시기가 온 걸로 봐서는 이제 때가 다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22일 거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29일 날 대규모로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탁 거래가 팡 튀었는데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미비했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틀 때 잘 보시면 이게 4월 29일이거든요, 이게. 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주 간단하게 털어줘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주식시장은 개미가 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털고 도망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추세 상승이 안 나와요. 근데 궁금해 하시는 건 이래야 되지. 이거죠. 경제가 좋아질 건데 왜 기관들하고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는가, 올라갈수록.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 협회에서 그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기 액티브 펀드 매니저입니다. 투자 포지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 4월 말까지 포지션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그 4월 말 이후에 포지션이 줄고 있어요. 한주 포지션을 더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5월 이제 이번 주까지 지난주 거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기관이 포지션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관들이나 전문 투자 기관에서 주식시장 이제 저점을 칠 거야 그러면 지금 주식을 쓸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쓸어 모아야 될 때 포지션을 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국금융의 장태민의 채권포커스라고 하는 곳의 내용에 이제 이런 여기 일시예고의 급증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 실업자들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할 때 거기다 이제 나는 어떻게 실업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청구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나는 일시해고야 뭐야 이렇게 이제 쓰는 란이 있는데, 그 일시해고로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일시해고라는 게 일시해고 한 뒤에 향후에 공장을 다시 재가동해서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로 그 일시해고자를 다시 뽑아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시해고자가 78.3%나 돼요. 강제적으로 락다운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해고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정이라고 봐요. 다만
그로 인해서 경기가 저점을 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이면서 기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셰프가 있어야, 그다음에 서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근데 락다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는 데리고 와서 써야만 가게를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고자들 중에 일부들은 전부 다 경제가 재개된 뒤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8.3%라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가 과연 일시구에서 다시 영구직으로 넘어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미 최악의 실업대란 경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에 대해 불행히도 일자리 전선에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고, 여기 보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빨리 회복되길 바라지만 지난 몇 달간 배운 것은 불행히도 더 느리고 더 단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 이제 하반기에 강한 가능성을 예측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면 이분을 검색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력을. 그랬더니 잘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부사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핌코에서, 이 핌코는 채권 투자 회사입니다. 채권 투자가 역시 경기 흐름의 전체적인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중요하거든요. 특히 채권도. 그러면 이분은 주식하고 채권 쪽에 투자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이니까 실물 경제 움직임하고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 트럼프들 참모들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다가 보시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시해고 상태인 미국 제조업 근로자들이 영구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당장 셧다운으로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멈췄는데 제조업이 아예 폐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실직자 3,000명이 끝이 아니고 2차 쓰나미에 대한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용은 쭉 알아보면 뭔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호텔 카지업이 63,000명의 직원들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오늘 8월 31일부터 해고예요. 아직 해고를 시작 안 하고 있는, 이때 되면 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항공업계에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까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10월 1일부터 관리 행정 30%를 해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갈 때 너 일시 해고야 라고 해서 템포러리 레이오프는 내보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올 수도 있고 일부는 아예 영구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10월 1일 이후에 비자발적인 해고, 그 다음에 조기 공고사직 등 미 항공계 일자리 주에서 20-30%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향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일시 해고자들이 다시 경제가 재개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걸 물음표로 찍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장의 사장이라면 창고에 잔뜩 물건이 쌓여 있는데 경제가 재개됐다고 해서 공장을 가동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만약에 기계를 세워놓을 수 없는 거라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냥 돌리는 정도만 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세울 수도 있는 거라면 굳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판매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다시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 제품들이 나가는 것만 일정 수준 본 뒤에 다시 작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긍정론자들이 보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의 가정이 뭐냐면, 재개가 되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되려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이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코로나가.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태원 사태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쪽에서도 혹은 중국 쪽에서도 약간의 2차 유행의 조짐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긍정론자들이 보는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점령이 안 된 상태인데 2차 유행이 아예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점 하나 하고 경제가 재개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뒤집혀서 옛날처럼 회복이 확 돌아설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빠른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학개미군,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신 동학개미군들이 지난번에 1300대 저점에서 주식을 사셨다면 정말 현명한 행동을 하신 거죠. 저는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혹은 L자나 W자로 올라갈 거니까 좀만 있다가 바닥을 보면서 살까라고 하다가 못 사고 하고 있다가 못 산 상황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주식 그때 샀던 걸 다시 다 털 겁니다. 이익을 내고. 그리고 위험 관리를 할 겁니다. 아랫방향을 안 산다 하더라도. 물론 제가 일부 포지션이 아랫방을 사서 그냥 들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론자들이 보는 것은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부 가정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왜 외국인들이나 기관 혹은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제끼고 있는지, 혹은 포지션을 돌리고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긍정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의 부류를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가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금융사나 증권사나 이런 투자 전문 회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받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회사들이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매매를 시키려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머리를 들었을 때. 이미 이런 얘기는 예전에 들었습니다. 지난번 전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IT 버블 때는 세상에서 나다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넌 참 뭐 그걸 모르는구나, 참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 선배가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잔금을 못 치러서 아파트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땐 무슨 얘기 하느냐. 아주 낮은 가격에 물건을 찍어대는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새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골디락 시스템, 저물가, 고성장을 계속 할 거야.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는데 참 넌 그것도 모르니 전문가가?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근거조차 없어요. 그나마 그때는 그런 근거라도 있었죠. 지금은 그런 근거도 없는 데다가 직전에 있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와 있거든요. 그나마 제가 근거를 찾고 싶다면 연준이 다 해결해 줄 거야예요. 네, 모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였다. 그때와는 달라. 요번도 다를지 심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왜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바이든 부총재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뼈풀었는데 이 성추문 한 여자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계속 뭐 27년 전인가요? 성추문 당했다는, 우리나라 미투처럼 이제 미국에서 터진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이 성추장 주장한 여성이 바이든을 지지했대요. 그래서 트럼프보다 낫다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재선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2차 대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퍼지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 안 좋은 점이라고 놓고 보면 그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거나 아니면 이전에 혹은 이후에 말할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참고사항에 하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기사를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쪽집게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시면 되니까 제 동영상 굳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